자, 그러면 국힘당 비대위 체제가 혁신입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들어가면 그게 혁신입니까? 복종위원회죠. 복종위원회. 복종 비대위원회? 그렇죠. 아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김기현 국힘당 대표께서는 기자회견도 못하고 SNS로 그냥 알리고 물러갔을까요?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김기현 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공통점은 뭡니까? 실장님하고도 공통점이 있어요. 토사구팽 당한 거지 뭐. 쫓겨났다. 쫓겨났죠. 네. 그러나 네. 이준석 대표는 용감하게 네. 12월 27일 탈당 선언을 하고 음. 현역 의원도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더니 그렇게 해서 하는데 김기현 대표는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울산으로 갈 거다. 나오잖아요. 울산 간다고. 저기 지금 국힘당이나 또는 국민이 바라는 국힘당의 혁신은 요체는 뭡니까? 그거잖아요. 수직적 무슨- 당정관계 바꾸자는 거. 혁신이 국힘당에 어디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국민들은 언론은 모두가 대통령 당과 바뀌라. 대통령은 수직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 관계로 해서 네. 민심을 잘 전달하고 네. 잘못하는 게 있으면 건의해라 하지만은 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네. 국힘당은 당내 민주주의를 안 하는 당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명령, 네. 복종, 네. 줄서기 네. 여기에 대한 천재들만 모여 있다. 서형숙님 두 콤비분 응원한다고 좋으시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힘당의 서영수님이 해남 분인가 완도 분인가 진도 분인가 물어보세요. 서영숙님 완도 분입니까? 해남 분입니까? 진도 분입니까? 그러니까 혁신의 요체는 대통령께서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바로 그런 교훈이다. 제가 얼마나 얘기했어요. 네. 대한민국 최대의 개혁 혁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다. 네. 그런데 안 변한다. 불변이고 대표들만 바꾸는데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자 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죠. 대행도 잠깐 이제 비상대책위원장 뽑기 전에 원내대표가 대행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대행도 같은 역할이잖아요. 그 그렇죠. 기간에 똑같죠. 그러면 지난 1년 반 동안 이준석 대표에서 지금 새로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대표 또는 비상대책위원장 대행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번 꼽아보세요. 순서 굳이 따지지 말고. 그건 모르겠는데. 자, 이준석, 예. 주호영, 예. 정진석. 예. 그다음에 또 주호영이 또 한번 원내대표에서 대행 또 한번 합니다. 예. 그다음에 김기현. 그다음에 한동훈. 아니죠. 윤재호 그때 아주 9명인가 10명인가 돼요. 아니 1년 반 동안 대행한 사람들은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동훈만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 그러면 1년 7개월 동안 이렇게 뭐 그냥 그렇게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대행이나 대표가 바뀌었는데 당이 안정적으로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이런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들도 또 일반 회사에서도 네. 자기 비서를 네네. 보좌관을 자꾸 바꾸는 사람은 평판이 안 좋아요. 그렇죠. 일관되게 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개혁도 못하고 뭐 그래서 정책이 사실 일관되지 않잖아요. 그 밑에 사람을 잘 네. 데리고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님은 네. 다 바꾸잖아요. 이번에도 네. 보세요. 국정은 네. 간 곳이 없고 오직 총선만 있으니까 네. 3개월짜리 수출 챙기라고 보낸 장관 수원 챙기로 보내고 박문규. 박문규. 예. 네. 자, 또 아는 형님은 국민 권익위원장 시켰다가 5개월 만에 방송 장악하려고 방통위로 보내고 네.
이게 말이 아니 되냐고요. 또저 있잖아요. 국가 안전과 안보와 아니, 정보를 그러니까 책임지는 뭐 분들. 저는 제 후임으로 가니까 얘기하기 싫었는데 그때 얘기한다면 조태용 조태영 어?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네, 국회의원에서 네, 주미대사로 네. 안보실장으로 국정원장으로 이 대통령이 1년 6개월 만에 16번 네네. 외국을 가는데 짐 싸기 바빴어요. 그런데 네. 이 양반도 짐 싸기 바빠. 그래서 짐 싸다가 장파해. 어느 부서를 맡으면 그 부서의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하는데 그렇죠. 그거 할 기회가 있겠냐고요. 그러면 국가 안보가 제대로 지켜집니까? 아니, 정보가 그러기 제대로 수집이 때문에 됩니까? 또 그런데 국가안보실장은 또 비어 있어요. 네. 또 공석이야. 자 그러면 그런데 근데 나는 여기서 네. 지금 한마디 네. 하는데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아주 좋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미일 중심 외교를 해왔는데 편중이다. 네. 그러니까 한미처럼 음. 한중 관계 외교도 돈독히 하겠다. 이건 네.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분이 조태열. 조태열 이제 장관 후보자인데 이분이 이제 시인 조지훈 선생 아드님이라고 해요. 네. 근데 본래는 통상 전문가입니다. 예, 그렇죠. 통상교섭본부장을 했는데 자 그분이 지금 어제는 그런 말씀을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균형 외교. 네.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 그런 외교. 한미일에 치우치지 미일에 치우치지 말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그 전까지는 중국을 경시했습니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 후보자 네. 이분은 나토 회의에 갔을 때 중국 배제를 했어요. 탈중국을 외쳤어요. 이제 중국에서 돈 벌기는 끝났다 하면서 그 나토에서 그 말씀을 최상목 경제수석이 하는 이튿날 우리나라 대중국 관련 주가가 SK네모네 완전히 빨간불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나토 회원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은 중국하고 강화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다시 경제 수장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추 경제 기재부 장관 예. 추경호. 이분은 총선 때문에 나갔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난 1년 7개월 동안의 경제 실적이 좋습니까? 엉망이죠. 그럼 공동 책임져야죠. 예, 그렇죠. 경제 성장률 아니,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장관한테 책임도 있지만은 대통령께서 그렇게 끌고 가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두 어쨌든 다 대통령 사람들이야. 네. 자 그러면 1.4% 예상을 해요. 올해 경제 성장률을. 예. 근데 지난 30년 동안 1%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때는 어느 때냐? IMF 때. IMF 때.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이명박 때 2009년도에 그다음에 코로나19 팬데믹 때 이때만 1%대나 그 이하였습니다. 지금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 있고 30년 동안 잠자고 있던 일본 경제도 일어섭니다. 근데 우리는 왜 많이 떨어지냐고요. 외환 보유고도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넘겨준 때가 2022년 4월 달이잖아요. 5월 10일 날 했으니까. 그때 외환 보유고에서 무려 340매덕 달러가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뭐냐? 환율 방어. 그다음에 무역 수지 적자. 조선일보 수출도 안 돼요. 네, 조선일보 환율이 보던데요. 올라가니까 예. 31년 만에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때 중국과의 수교했잖아요. 그 이후 처음으로 대중국 무역 적자. 적자죠. 우리가 대중국 시장의 1위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던 미국, 호주, 일본, 호주 유럽 앞서 버렸어요. 심지어 쿼트가 인도까지도 견제하는 네. 게 인도까지도 들어가잖아요. 브릭스를 통해서 중국 응원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러시아에서 에너지 갖다가 팔아먹기까지 하고 아, 그렇죠. 그렇게 곡물이고
양면으로 에너지, 합니다. 천연가스 다 가져오는 거죠. 근데 가치 외교를 내세우면서 중국을 배제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됐냐? 이번에요. 디플로매트라는 미국 외교 전문지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서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지난 12월 4일자에 한국 외교 정보 뒤죽박죽이었다. 지난번에 우리 그 프로그램에서 중국의 역할이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에 굉장히 크다 했잖아요. 그렇죠. 디플로매트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이 그들에게 한국 찍지 말라고 했대. 이번 부산 엑스포. 네, 그렇죠. 부산 엑스포. 예. 중국을 배제하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디플로맥 프레시안에 보도된 겁니다. 12월 4일자 정확히 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서 이미 이 보도 보기 전에 예측을 했지만 중국을 배제한 결과가 부산 엑스포에서도 참패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여기에서는 현지에 가서의 그런 활동도 어려웠지만 재벌 동원한 건 정주영 회장 때나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은 정경주착 때문에 오해 안 합니다. 그 당시에는 IOC 위원들만 구워 삶으면 됐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부산 엑스포는. 그런데 정보 라인과 보고 라인이 잘못된 거잖아요. 정보는 입수는 했는데 보고가 엉망으로 돼서 그 전날까지도 49대 51 이렇게 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부산 엑스포 실패를 네. 119대 29 이게 말이 되느냐? 단군 이래 최고의 외교 참사하고 네. 그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는 최초의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지만 이걸로 끝나서는 안 거기 된다. 책임진 사람들 책임도 안 물고. 국정조사를 해서 밝혀야 다음 국제 행사를 국제 이벤트를 가져올 수 있다고요. 그 책임자 중에요. 예. 박문규 산자부 장관도 책임자입니다. 그렇죠. 자, 엑스포. 그런데 예. 장관 맡은 지 3개월 만에 꽂아 넣으려고 수원 어디라면서요? 아니 대통령은 국정은 관심 없다니까요. 오직 총선 승리인데 그것을 위해서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 보내지만은 이순신 장군이 아니고 원균이다. 네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최대의 야.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 된다.